제가 실무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3억만 가지고도 사회복지금이 법인이 설립이 됐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몇십억이 돼도 지금 법인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간,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어디 부동산 하나 마련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법인 설립 인가에 대한 법인 기본금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제가 50분까지. 네, 50분까지 어차피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사명을 받아서 빨리 끝나야 된다는 사명을 받아서 지금 막 무시하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시설을 후원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을 후원했을 때 그 사람이 세제 혜택을 받게 할 수 있거든요. 법인 설립이 안 돼 있으면 후원금을 보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을 때 그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 이유 때문에 금액이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법인 설립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분배 전문연합회가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어 노인 복지를 잘하고 있는 어떤 법인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시면 참 좋겠다. 법인의 업무는 기존의 법인이 부탁을 하고 시설 운영과 지원에 대해서는 남성분배 전문연합회가 담당하는 건데 아까 제가 우리 신익 기사님 소설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모든 운영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것들은 다 소설교회가 책임받아서 하고 있고요. 법적인 뒷받침은 저희 한국정보교통지시라인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기능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식 시설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혹시 대구신학교에 관계자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신학교에서는 단타복지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대상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자녀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 또 자녀들로부터 어떤 생계의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분들을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발해서 어딘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제외하고 이 가족관계증명서상 보호자나 또는 자녀들이 있어서 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만 한 100여 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 영양식을 만들어서 전달. 그 전달은 교회 자원봉사 팀들이 한 사람한테 5명씩 이렇게 전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절대 뭐 어디 교회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 안 하셨대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렇게 전달된 뭐 음식을 받으실 때 이분들이 나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안 받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꾸준히 드리니까 이분들이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알고 또 무엇을 위해서 오는지도 알고 시간이 흐르니까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말 안 해도 나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관할관청에서는 정부 시설을 운영하십시오.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다른 설명드리면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분들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기능적 접근을 남성교회 중요한테서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법인을 만들어 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법인은 반드시 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남성계 주민들한테 무슨 법인을 만들어서 목적 사업으로 노인 요양시설 운영한다, 노인 복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노인 요양시설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 지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투명성 때문에요. 예전에는 법인 설립하고 시설에서 그냥 업무를 같이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인 사무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하고 옵니다. 그리고 법인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사회 사항이라든가 관할관청과의 업무라든가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무국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 사무국을 최소한 인력 2명 그리고 1년에 이사회에 한 4차례 또 임원에 한 3차례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못해도 한 5천 들어갑니다.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재원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남성계 전문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그 조직을 활용해서 사단법인을 신청하는 것이죠. 물론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그 지역의 법인이 설치가 되고 그 지역 관할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해도 우리가 재관 지원을 다 하고 인가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으면 좋겠죠. 다음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보통 법인 설립할 때 설립 기본금을 내신 분들의 퀴즈가 있거든요. 이 돈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취지만을 쫓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이 시설을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법인 설립과 함께 출연금을 내놨는데 이미 그 지역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설을 만들긴 했지만 이용자가 없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말로 그 지역에 이 시설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사전에 욕구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역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어디에 내가 시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이 시설,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무슨 식당을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뭐 미용실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 지역에 같은 동종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가게가 몇 개 되는지 확인을 못하십니까? 그것처럼 사전 조사를 해야만이 적절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예산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 저희 공주언론 예를 들게 됩니다가 공주언론은 처음에는 무료 양로시설로 시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가 우리는 세수입이 작아서 노인 양로시설에 보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시설을 지은다고 하면 우리가 인가 못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낸 계획서를 보니까 은퇴 목회자들만 모신다고 하는 시설은 특수시설로 봐야 됩니다. 특정인을 모시는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무료시설로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무료양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시설을 지은 겁니다. 그런 예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환영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예산 지원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시설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클라이언트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임의로 그냥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으면 손 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쉽게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던 어르신들은 그게 생존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무책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와서 일을 했지만 미신고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력, 정식적인 경력에 인정이 안 돼서 다른 시설로 갈 때 경력 증명서를 첨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후원금 세금 혜택을 누리도록 영수증을 발급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 접근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은 제약사항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서비스 책임의 소재, 직원들의 경력의 사유 문제, 세금, 후원금 세금 혜택의 문제.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기능적 접근은 조금 배제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7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제 준비된 내용을 마치거든요. 너무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말합니다. 남성계 전국연합회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큰 뜻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법인 설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설립되어야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시설을 물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교회 중고등학교 회장님 명의로 시설을 설치해서 개인 명의 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제한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힘드시겠지만 법인 설립을 검토하시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또 법인 설립하실 때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시면 좋겠다. 쉽게 하기에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 인력을 활용해서 사단법인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단법인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이타의 수탁을 받도록 하려면 사단법인에 대한 재정 확보 문제를 꼭 심사할 때 물어보십니다.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법인에서 얼마의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제가 계셔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수원서교회가 반반 노인복지관을 저희랑 같이 컨소시엄 형성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년에 최소한 4, 5천이 들어갑니다. 신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교회가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관계를 하려고 하면 재단법인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 법인 사무국 운영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과 국가의 법인의 평가 기준이 달라졌고 1년에 한 번씩 법인이 세무신고를 하게 되었고 공익법인 세무신고를 하게 되었고 2년에 한 차례씩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도 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법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행정보고를 주무관청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설 직원에게 법인의 업무를 병행해서 하도록 맡기는 것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어서 법인 사무국을 꼭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단계에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 설립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의사결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는 법인, 우리 교회 다니는 큰 교회들은 다 법인들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아까 과수교회 장로님도 오셨는데 법인이 있으시고 그 큰 교회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총회 한국장로님 복지사를 활용하시거나 우리 남성교회가 이 사업을 하자
그리고 법인은 있는 걸 활용하자 이렇게 하셔서 컨소시엄 형성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도 복지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어디에 만약에 시설을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하자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필요한 지역에다 그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여기에다가 설치하고 운영할 텐데 당신네들이 그 시설에 대한 인가나 또는 허가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의사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목표를 2개씩 가지셔야 됩니다. 시설 운영은 저희가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저희가 컨소시엄 형성에서 하는데 당회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뭔데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일 먼저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예수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참여하십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원하십니다. 그렇게 정확한 목표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희석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시설에 직원을 보내고 싶은데 이런 개인적인 욕심들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인적인 욕심은 뒤로 우선 중요한 목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들은 국가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때는 종교성 색채를 띠지 못하게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장로총회에서는 그 우리의 사명을 히든 미션, 숨겨진 사명입니다. 나타나 있는 것은 노인복지구역이지만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사명은 그 노인 어르신의 영혼 구원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표를 정하시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성대 중흥연합회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끔 늘 인식하시면서 사업에 참여하시면 시설 운영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기회,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 신예식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분 한 분의 생각이 수원성교회 전체가 노인복지시설 참여에 동참하게 되는 과정과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밀고 나가시지 아니하면 그 의지는 사그라들게 되고 다시 불을 피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또는 참 어렵다면 기능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노인 어르신들 시설을 운영하는 데 대한 남성교 총연합회 참여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이 길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법인을 내기가 힘들다 하면 차선책으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할 수도 있는데 컨소시엄을 하다 보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무관서의 감독은 직접 복지부로부터 받는가? 따르면 상위 복지재단에서 받는가? 그걸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컨소시엄 하는 기관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공하는 그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책임과 수수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은가 알고 싶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설 운영에 대한 권한은 시설장에게 다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장이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1차적인 책임은 시설장, 근본적인 책임은 법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제재라든가 법적에 대한 처벌은 법인이 감당을 하게 되고 운영을 지원하는 남성교회는 전혀 아무런 제재나 법적인 처벌이 없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저희와 컨소시엄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희 한국 장로교 보시면은 복지관 규모에 따라 의무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국가에서 시설을 맡길 때 예산의 사업비 대비 보통 한 1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법인 지원금을 내라고 합니다. 20%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